자, 오늘은 463강이고요. 교재로는 184쪽, 그리고 주역 원래책은 172쪽입니다. 그래서 교재 184쪽 중간, 금이 있는 시작입니다. 그냥, 직접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그, 역설, 강령입니다. 그러니까 주자가 주역을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자가 생각할 때 엑기스라고 할까요? 소리 잘 들려요? 괜찮아요? 예. 그래서 주자가 생각할 때, 이것이 바로 주요 공부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요약본, 아니면 핵심 가이드. 핵심 가이드라는 표현이 더 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가이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인 요즘 사람들은 독역, 주역을 읽음에 있어서 당연히 3등, 그러니까 뭐 상중하 1, 뭐 아니면 1, 2, 3, 뭐 어쨌든 그 1등이든 3등, 어떤 세 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서 보아야 된다. 당연히 3등을 으로 삼아서 나누어서 그러니까 주역을 세 곳으로 나누어서 보아야 된다. 사실은 이제 미리 얘기하면 이제 그 복희도와 문항주공 그리고 그 공자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자, 이제 복희역은 어떠냐? 복희가 괴를 그렸잖아요. 복희역은 허다한 많다는 얘기입니다. 허다한 단, 단전, 상전, 문원, 요런 단전, 상전, 문원 이거 다 공자가 쓴 거죠. 허다한 단전, 상전, 문원의 설화, 설화 이제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말한 것들이 있지 않더라도 이런 게 없더라. 이제 단전, 상전, 문원 이런 게 없더라 하더라도 바야흐로 역의 본이 주역의 본래의 뜻을 바야흐로 볼 수가 있고 보, 보아서 한견 여기에 본의가 다만 그 요자 복서용 복서 점을 치는 용도로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바야흐로 볼 수 있고 반견 다 걸리는 거네 여기에. 그러니까 다시 여기에 본래의 뜻이 단지 그 복서, 점치는 용도로 요구해서 쓴 것임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주자는 생각할 때 이제 왜 자꾸 점서를 강조했느냐? 복희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복희가 처음에 그 점을 치기 위해서 괴를 그렸으니까 그 본래 쪽 뭐 지난 시간에 르네상스 운동 같이 본래 정신으로 돌아가자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더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예컨대 그 혹 가스 봐라. 예컨대 복희가 괴를 그림에 있어서 나리유 허다 문자 언어리요. 그 속에 저 속에 허다한 무척 많은 문자와 언어가 있을 수 있겠느냐? 없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복희 때는 글자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복희 때는 오로지 기호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공자가 쓴 시빅은 복희를 이해하는 데는 의미가 없다는 거야. 의미가 없다도 그건 별도라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복희에서는 다만 그 문자가 있는 게 아니더라. 단지 목계, 어느 궤, 예를 들어서 뭐 지참택계라든지 지뢰복계라든지 어느 궤에 어느 상이 있고 있으니, 그러니까 궤가 있으면 거기다 상이 있을 뿐이야. 그 그림으로 예를 들어 화풍정계다 그러면 정계를 보면 아 이게 그 솥을 의미하는구나 느꼈다는 거지 그냥. 그 궤가 있으면 그 상이 있는 것이니, 예를 들어서 건괴에는 건의 상이 있다. 이건 무슨 게 이때 앞에는 요 여건이라고 하는 거는 건괴라는 의미고, 여기는 건건하다, 부지런하다. 그러니까 글자는 똑같은데 해석이 다르죠. 자, 요 앞에 있는 거는 건괴에, 우리가 말하는 64개나 8개를 말하는 괴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유건지상이라는 거는 건건하다, 부지런한 상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이 있고, 또 곤괴는 요새 요 고는 이제 곤괴입니다. 곤괴는 곤지상, 고는 곤의 상이니까 사실 이제 여기서 고는 순응한다, 받아준다라는 곤괴의 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건괴가 있으면 건괴의 상이 있는 거고, 그 건건한 상이 있고, 곤괴는 그 유순한 상이 있을 뿐이다. 요즘 사람들은 역을 설명함에 있어서 일찍이 건곤의 상을, 건괴와 공괴의 상을 일찍이 밝히지 않고, 그러니까 상을 공부했는데 상을 밝히지 않고, 곧 먼저 건괴와 공괴의 이치만을 먼저 설명을 하니. 그러니까 상을 보고 이해를 했는데 상은 생각은 안 하고 먼저 괴사, 효사 말하고 막 설명만 한단 말이야. 이런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소위 설득 도무 정리라. 그 설득하는데, 그 일치를 설명하는데 모두 다 그것도 뭐 모두 이런 얘기입니다. 모두 정과 리, 그거를 느끼는 정과 이치가 없는 바다, 없는 까닭이다. 소위는 뭐뭐 까닭이니까. 자,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뭘까요? 요즘 사람들은 괴나 효를 보고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느끼고 괴사, 효사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괴사나 효사는 보지 않고, 아니, 그 괴를 느끼지 않고 그냥 그 문왕이나 주공, 공자가 말한 말만 받고 그냥 그대로 도식적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서 응용이 안 되고 정과리가 없게 되더라는 얘기야. 여기서 자, 또 이제 그 다음에 문왕과 주공에 이르러서, 이를 그때 동사입니다. 급이 동사. 문왕과 주공에 이르러서 나누어서 그 64개를 삼았고, 또한 첨가해서 거기다 더 플러스 알파로 뭘 넣냐면은 건, 건께는 원형이정하다. 괴사를 썼다는 얘기죠. 괴사를 집어넣고, 또 곤괴는 원형이 빈마지장이라고 그랬거든. 그 괴사에서. 그러니까 이런 그 건괴의 원형이정이라는 괴사와 곤괴에서의 그 원형이 빈마지정이라고 하는 괴사를 첨입 플러스 알파를 하셨으니, 그러니까 문학에 쓴 것이었으니 일찍이 그, 이거는 그 일찍이 복희의 뜻은 아닌 것이다.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복희의 뜻은 아니다. 이거는 문항의 뜻일 뿐이라는 점. 즉, 괴사는 복희가 쓴 게 아니잖아. 문항의 뜻. 그러니까 문항이 쓴 괴사는 문항의 뜻일 뿐이지 복희의 뜻은 아니라는 얘기야.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것이고, 이미 이거는 그 문항과 주공이 자설출 일반 도리료. 스스로, 문항과 주공의 스스로 그, 그 설명이 일반적인 도리에서
나왔다라고 하였으니 나온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사람의 점, 사람으로 나아가서 점을 그런 설명에 이니 아, 아이고, 잠깐. 아, 예. 오히려 사람에게 나아가. 그러니까, 어, 사람이 점을 치는 곳, 인점처, 사람이 점을 치는 곳에 나아가 설명하셨은 것이니, 예를 들어서, 점득 건괴, 점을 쳐서 건괴를 얻으면은, 대형이 이어져 크게 형통해서 올바른 게 이롭다. 사실 이게 원형이 이정이지. 원형. 이때의 원형은 주자의 입장을 쓴 거기 때문에 원형, 크게 형통하고 이정, 고듬에 이롭다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그걸 풀어 쓴 겁니다. 즉, 대형하고 이정하다. 즉, 대형은 크게 형통하다. 원형하고 이어정, 고듬에 이롭다라고 것이다. 그러니까 점을 치면 사실 크게 형통해서 고듬에 이롭다라는 뿐인데 급 공자 이르러서 어떻게 했어? 개역하시고 여기에다가 더 플러스 알파 걔는 이제 묶어서 시빅을 썼다 뭐 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얽혀맬 때는 플러스 알파를 시키고 작 단사 단전 상전 문헌을 자 만들으셨으니 이제 공자가 만들으셨으니 어떻게 해서 이때는 원형 이정으로서 이거를 원코, 형코, 이코, 정코 같이 그, 그 의미 부여를 해서 의미를 확대했단 말이야. 그래서 건괴의 사덕으로 원형 이정 사덕으로 삼으셨으니 이거는 또한 그 문왕의 역은 아니다. 공자의 역일 뿐이다라는 얘기야. 자, 다시 요거는 좀그 건괴를 잠깐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문왕은 그러니까 문왕은 건괴가 원, 형, 이정이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이제 주자가 볼 때는 주자의 생각으로는 이거는 원형, 아 크게 형통한 거다. 크게 형통해서 고듬에 이롭다. 이거 정자를 이제 고들 정자, 발을 정자로 본 거야. 이렇게 이제 주자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것이 그 문항의 뜻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공자는 그 추나 추동할 때 여름, 추나 추동 같이 원형 이정을 각각의 의미 부여해서 새로운 의미 부여를 했거든. 공자에 의해서. 그리고 그거를 정자가 따르지. 정자는 이제는 그 공자의 뜻대로 대의명분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모든 사람이 다 원형 이정을 다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주자가 볼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점을 했으면 이거 크게 형통해서 고듬이 이롭다는 뜻으로 봐야 되는데 라고 해서 이거를 강조했단 말이지. 자, 여기서 뭐 궁금하신 거나 질문이나 뭐 기타 등등. 자,
자, 요 부분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이나 뭐 기타 등등. 박훈수는 요거는 이해되시나요? 그 건괴 원형 이정에 대해서는. 네, 서로 해석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이해를 합니다만, 다시 네. 말해볼래? 안 들렸어. 제 마이크가 좀 안 좋은가 봐요. 네, 네, 얘기해요. 이제 네. 들리네. 네. 해석이 조금 이제 네 글자를 이제 따로 해석하느냐, 두 글자씩 끊어 해석하느냐, 좀 다를 수 있다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제가 확실한 차이점이 조금 좀, 네, 아직 안 들어와서, 제가 건계를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안 해서요. 네, 그렇죠, 뭐, 네, 아, 오래돼서 다 까먹고, 네, 공부했던 사람도 다 까먹었어. 네, 자, 다시, 그럼 유액을 다시 할게요. 원형 이정은 그 건괴에 나오는 얘기야. 건괴, 괴사야, 괴사. 이건 뭐 많이 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원형이죠. 토를 어떻게 나누는데 확 달라서. 원형하야, 어쨌든, 어쨌든, 원형을 같이 뒀는 거야. 뭐 때의 원자는 으뜸원자인데, 으뜸원자를 큰 대자로 보는 거야. 큰 대자로. 그러면 형은 형통하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원형은 곧 대형이다. 크게 형통하다란 말이 돼. 그러면 원형하고, 그런 다음에 이정. 이정은 뭐냐면은, 곧으면 이롭다라는 뜻이거든. 우리 정조를 지킨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면은 정은 이제는 곧, 곧은 거. 곧은 거는 올바를 정자 통하게 쓰거든. 통해서도 쓴다. 이정과 이정을 같이 통해서 쓰기도 해. 예전에 보면은. 뜻이 같을 때는. 그래서 여기 주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발을 정자를 쓴 거야. 사실 발을 정자와 곧을 정자는 약간 차이는 나. 사실은.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 고들정자의 일부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교집합 같지 일부분은 같아. 사실 똑같이 써. 그리고 이런 의미일 때는 고들정자나 발을정자를 통해서 같이 써버린다고. 그 예전 그 주역 그 서술된 거 보면 그런 게 많거든. 그러니까 문장에 따라서 때로는 발을정자지만 고들정자로 해석하기도 하고 고들정자 이렇게 같이 통해서 쓴단 말이지. 요런 부분에 있었어. 근데 교집합일 때인데 다른 때는 또 다르게도 써. 이렇게 때는. 이제 그건 문장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다시. 그래서 크게 형통하고 and 곧음은 이롭다. 이게 건괴의 의미라는 얘기지. 그런데 공자는 의미비어를 확 해버렸어, 이거를. 원형이정이라는 걸 새로운 컨셉을 만들어낸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같아. 원래 길도자는 뭐야? 그냥 단순히 길일 뿐이야. 그냥 우리 다리는 오솔길, 큰 길, 뭐, 차가 가는 차도 뭐 이런 길이야. 그런데 도의 의미를 인간이 추구해야 될 도리에서 의미부여를 해버린 거야, 도. 그러니까 사실은 도 하면은 그냥 단순한 길인데 의미부여를 어떻게 엄청난 의미부여를 해서 요새 뭐 도를 닦는다, 뭐 다도, 뭐 검도 모두에 뭐 다 붙여버린 거야. 도인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의미부여를 확 해버렸거든. 마찬가지로 인도 마찬가지야. 인도 사실 그냥 어진 것뿐이야. 근데 공자는 의미를 확 해버렸어요, 여기다가. 인의 의미를 뭐 엄청나게 확대해서 그랬다고. 그래서 그 뭐 인이란 무엇인가 해서 뭐 어느 논문보니까 논어에서 인에 대한 것을 뭐 120개인가? 뭐, 내가 언뜻 본 것 같은데 맞나 모르겠다. 어쨌든 몇 개인가는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의미별을 확 하고 막 엄청나게 포괄적으로 했어요. 마찬가지로 주역은 원래 단순하게 그냥 크게 형통하면 고듬이 이롭다는 뜻이었는데 공자가 문헌전을 쓰면서 12개 문헌전을 쓰면서 단전이나 문헌전을 쓰면서 원의 의미는 봄의 기운이고 모든 거 인에 해당된다. 그리고 무대고 막 갖다 붙였어. 또 형. 그럼 그, 그 형은 그 원형 이정이지. 이는 예.
예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이는 그 의에 해당이 된다. 인의예지할 때 이건 지에 해당이 된다. 라는 식까지 의미 부여를 확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 사단 인의예지를 원형 이정에 배속을 시키고 또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인간의 그 원칙을 지킨다는 이런 식으로 엄청난 부여를 해버린 거야. 문헌전에서. 그래서 새로운 컨셉을 만들어냈어. 아까 원래 돈은 단순한 길일 뿐이었는데 의미 부여를 해서 인간이 추구해야 될 도리로 확대 해석을 했듯이 원도 사실은 크다라는 것뿐이야. 좋다, 크다. 선지장, 착함의 대장이야. 선지장. 그런데 원이라는 의미를 엄청나게 확대를 했어버린 거야. 공자가. 문헌적 뭐 이 얘기가 엄청나게 나오거든. 형, 이, 정을 확대. 그러니까 어떻게 다 그 건괴는 그러니까 건괴는 원코, 형코, 이코, 정한이라로 각각 의미를 분류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해석을 그렇게 해버려. 그거를 그걸 보고 정자가 그 해석을 플러스 알파를 더해버린 거야 또. 공자가 쓴 걸 보고 정자. 그래서 정자에 주는 원코, 형코, 리코, 정한이라로 얘기를 하거든. 해석을. 반면에 주자는 이거는 대형하고 이정한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토를 그렇게 따라버린다. 대형하고 이정한이라 이렇게. 그래서 정자와 주자가 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지. 그리고 이렇게 한 이유는 점서로 봤기 때문에 점을 쳤을 때 그 건괴는 크게 형태가 되게 좋은 거야. 그리고 좋은데 삐딱한데 예를 들어서 은행털이 보면 은행 털거나 강도짓에서 좋은 게 아니라 올바른 일을 할 때면 좋은 거다. 고드는 이런 거다. 은행털이 할 때는 내가 은행털이 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도적이야. 그러니까 도적이 점을 쳐서 건뼈가 나왔어. 야, 그럼 야, 도적대에서 오늘 은행털이 성공하겠군. 되게 좋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는 고든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롭지 않은 거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안 그러면은 공자같이 무조건 뭐 원형이죠. 다 좋고 그럼 내가 그 은행 털라고 하는데 원형 건격을 얻어서 그러면 나는 무지 좋은 거잖아. 이걸 비판하는 얘기야. 혹시 질문? 이 부분에서도. 그 교정을 하나 해야 될 게 어? 있어가지고 어? 교정을 하나 해야 될 게 어, 있어가지고요. 어. 그리고 아까 혹시라도 그것도 어디가 실수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논어에서 인을 이야기한 게 뭐 몇백 가지다라는 그런 거요. 한 어떤 학자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나긴 한 일곱 개, 여덟 개 정도. 이는 애다, 이는 애야야, 뭐 한 일곱 개, 여덟 개 정도 공자가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한 거는 있는데 뭐 백 몇 개까지는 그 후대에 확장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떤 나 직설적으로 논문에서 봤어. 나는 그 전공은 아닌데 그거는 누가 논문 좀 문제 있습니다. 썼더라고. 그 정도까지는 공자가 인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요. 사실은 공자는 학을 이야기를 많이 했고 반복적으로 이 인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많지 않고 후에 공자의 사상을 이제 추출하다 보니까 인을 추출해 나간다고 봐야지 공자의 사상은 뭐 그렇다고 인이 막 다 많이 그렇게 언급된 거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인은 애야야 뭐 한 몇 개 정도 뭐 번지가 그 말머리꾼 있죠. 그 앞에서 말머리 했던 번지가 물으면 인은 뭡니까? 그러니까 애야 이러고 하고 뭐 계속 그렇게 단답형 이몇 가지는 있는데 사실은 공자도 인을 구체적으로 논술을 하진 않았죠. 오히려 우리가 공자가 인해를 개발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공자 구체적으로 인이 뭐다라는 거는 별로 백몇 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논문도 뭐 또 어떤 취지에 썼는지 모르겠는데 뭐 참고를 하십시오 하시고 그 원행이 정에서 저 정을 인이 예진데 그게 이제 문헌전을 문헌전 그 문장의 말미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군자행 사덕자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고로 원행이적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이 지금 주자가 따온 거죠. 사덕을 이야기해서. 그런데 거기서 하나 고들정자가 일반적으로 이제 지자, 알지자로 이야기하는데, 물은전에서 지자는 없습니다. 없고, 사지간이야. 정의하는 뭐냐? 일의 근간이다. 사지간이라고만 했지, 지는 없습니다. 그게 대부분 지로 습관적으로 넘어가는데, 아, 그, 그거는 나중에 그 예, 세주에 그게 나와. 아니, 그러니까 세수에 넣어도 그걸 문헌전에는 이제 또 없다는 거예요. 갖다 붙인다고. 그건 문헌전에는 없다는 거예요. 뭐 공자는 아, 지를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음, 그거는 공자는 지를 이야기를 문헌대는 하지 세주에 않았고, 나와. 그림. 공자가 지를, 아니, 문헌전에 안 논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걸 아주 해석을 후에 하는 사람들이 거다가 뭐 지를 또 붙여가지고 뭐 학대할 수는 있는데, 문헌전 자체에서는 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 혹시라도 실수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사덕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사덕이라고 했는데, 정은 사지간이야. 일의 근간이라고만 했지, 뭐 치라고는 하지 않았는데, 후에 어떻게 치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뭐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어, 어떻게 보면 공자의 사덕설도 뭐 조금 무식하게 이야기하면 주자가 깐 거 아닙니까? 점수로 보니, 사덕으로 보는 것도 하나의 또 일설이다. 과연 자기 육아의 종조의 어떤 학설을 가담하게 이렇게 나름대로 단정해낸다는 그 어떤 주자의 그 가감한 자신감이라 해야 되나요? 어쨌든 어떤 특정한 논에 얽매이지 않는 앞서 했던 어떤 권위에 종속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하고 한다는 것은 뭐 우리가 주자학에서 가장 많이 배워야 될 이 시대에 우리가 학문하면서 어떤 앞선거의 권위에 추종하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또 새로운 세계로 개척하는 면에서 보면 주자는 충분히 우리가 수강받을 게 있지 않는가. 여기서도 과연 어, 구대에 누구 한 사람도 과연 공자의 사덕서를 를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라고 과연 한 사람이 있을까? 그 면에서 좀 저는 공자의 어떤 그 철학하시는 거에서 우리 배워야 될 것 같고, 저는 그게 좀 하나 의문인 게 또 강론을 좀 보면, 복희의 것은 문왕의 것은 복희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정작 우리가 복희 걸 알 수가 없거든요. 복희 역이라는 상인데 그 상이 계사가 있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다고. 사실은 이 부분에서 하나 우리가 좀 짚고 넘어야 될 게, 자꾸 우리가 주역에서 복희가 뭘 그렸다 그러고 자꾸 어떤 신비화시키고 있는데, 분명히 자기 그 이전부터 내려왔던 삼력, 기장력이나 연상력이 이 또 변화하면서 주역화 됐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어떤 소견인데, 그렇게 되면은 복희가 무슨 64개 어떤 개의 어떤 64개 어떤 의미를 가지고 했다라는 거는 그런 부분에서는 주자도 그 부분에서 못 넘어간 거 아닌가. 그 앞에서부터 해왔던 어떤 그 학설에 그대로, 그게 이제 물론 개사전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는 주자도 조금은 과거에 통설로 되어 오는 전통적 설에서 뭐 벗어나신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하나 하고요. 그리고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은 어디선가 보면은 어, 64개를 문항이 어, 문항 주공이 분이 64개, 주공과 문항이 64개를 구분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거든. 그러면 복희역은 또 뭔지 이런 걸로 보면 상당히 이 부분에서는 주자 선생님의 어떤 내용도 약간은 조금 정밀하지 못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 문제가 뭐 깜짝 놀란 게,
주공 문항 64개를 분류했다, 64개를 분류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인지, 나 이 그거 얘기는 조금, 예. 우리가 이제 하도 그 앞에 그 수건 앞부분에서 복희도와 문항도를 공부할 때 나왔던 얘기야. 그러니까 복희도의 순서는 어떻게 돼 있어, 원래? 복희 64도 순서는 그 그럼 분류를 했다,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64개가 복희도에 64개가 있잖아. 선천도, 예.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그 문항 64개도는 어떻게 해? 지금 우리 주역의 순서가로 재배열이 되잖아. 건괴, 그 다음에 곤괴, 그 다음에 그, 분괴 음,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64개 그, 순서가. 그러면 여기 노는 분이라는 뜻이 순서를 새로 재분류했다는 얘기지. 매겼다, 새로 그렇지. 분류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못 본다면, 64개도의 복희도에 64개도가 있었는데 그거를 순서를 다 찢어발겨서 새롭게 만들거든. 순서를. 뭐 그런 의미로 그렇게 보면, 해서 배열이 된 거지 지금의 주역책이야. 그 순서는. 그래서 그런 의미. 그러던 괴명에 그러고서 그 뭐야 상편 하편 나눠서 이제 상경 하경으로 나누고 그 순서를 그렇게 정해 놓은 거죠. 문항의 시각인 거죠 이게. 그걸 말하. 그렇게 해석하면 그는 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음. 또 하실 말씀. 그래도 예리하시네. 딱 이런 것도 딱 지적해서 주시고 아니, 대단하십니다. 이상하게 문장이 까다가 이상해가지고 그런 거죠. 근데 대단합니다. 참, 맨 끝에 그 주자 선생이 원행 이정으로 중천근계의 사도로 삼았으니 또한 문항의 역이 아니다. 참, 예? 공자의 역은 공자의 역이고 문항의 역은 문항의 역이다. 지금 우리가 주역 공부할 때도 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주역을 3등에서 봐야 된다라는 게 제가 뭐 이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주역은 저는 어떻게 3등 해야 됐냐 보면 역경 있잖아요. 그죠? 개사로 되어 있는 역경. 그러니까 역경, 주공문항이 썼다라고 하는 역경과 공자가 썼다는 역정과 그리고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한 뭐 주자라든지 정자라든지 하신 분들의 말씀, 이거는 저는 주역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정과 주역학이라는 걸 구분하면서 우리가 하면 좀 공부가 맹료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역정이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역전으로 가버리고 역전에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주역학에서 특히 옴양오행렬을 그렇거든요. 역전에도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주역의 원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만 학문은 후에 해석하면서 확장돼 나가는 거니까 또 그 이후에 그럼 그 정자의 말씀이나 주자의 말씀이 주역이 아니냐? 그건 또 주역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세 단계로 구분해서 보면 우리가 좀 중심을 잡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을 솔직히 요즘 하면서 그렇게 구분해서 저는 보는데 지금 딱 보니까 3등분이네. 3등을 안 하셨네. 내가 음어로 약으로 주자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는가 보네. 저도 오늘 이 이야기도 그 깜짝 놀라요. 3등 했다는 거. 우리가 이제 주역 공부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것이 이 호광에서 편제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다 시비 별도로 있고 했는데 그걸 잘라서 집어넣은 거잖아. 문헌전 집어넣고 상전 집어넣고 단전 집어넣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있는 게 도저히 끼어넣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 책 순서가 쫙 있으니까 마치 이게 선후의 구분이 있어서 일련적으로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쫙 봐야 되는 걸 착각을 하거든 우리는. 그래서 그거를 연결시키다 보면은 아다리가 안 맞으니까 곳곳에 맞아. 사실 각각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이거를 되게 경계를 해야 된다 했는데 이제 그걸 정확하게 또 여기서 다시 얘기하는 거죠. 그 말씀을 조금 첨언을 하면 지금 이 말씀이 사실은 이게 어디서 따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논조가 정확히 보면은 이분이 왜
주역보 그러니까 그 역경은 역경대로 떼고 식익은 식익대로 떼고 각각 떼가지고 했단 말이죠. 그게 원래의 모습이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왕필처럼 다 이렇게 붙인 것은 보다 보니까 역전으로만 해석하게 되니까 그런 폐해가 있으니까 뗐단 말이에요. 그게 원래 여기에 본 모습이니까 각자의 책으로 있었으니까. 그래서 주자는 지금 각자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각각의 역은 각각의 주장이었다라는 걸 하기 위한, 그러니까 자기가 그 역전을 역전대로 뒤로 빼돌리고 역경만 역경대로 앞서 세우는 원래 그 역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됐던 어떤 당위성을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자기가 왜 내가 그렇게 했느냐.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아이러니한 게 정자는 그 왕필본에 의해 가지고 그대로 그 역경이고 그 다음에 시기비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그걸 정자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주자는 이게 잘못됐다 그래. 역경은 역경대로 빼고 원래 역전은 10익은 10익대로 별도로 빼가지고 자기 줄을 단다고요. 그렇게 해놨는데 그게 이제 주역본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역 대전에서 다시 주자는 다시 따로 떼놨는데 이 판본을 하는 호강이 다시 끌고 와가지고 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걸 지금 보면은 주자의 어떤 자기의 본의가 이 책에서 훼손된 부분도 사실은 있는 거죠. 자기는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해가 떼놨는데 다시 정자와 그 정자의 모습대로 그대로 다시 오다 보니까 따로 해놨던 게 또 붙여지는 그 아이러니가 있다라는 걸 호강이 해가고 사실은 그 주자의 어떤 원래의 자기가 취지가 어, 훼손돼 버린 거죠. 자기는 떼놨는데. 그래서 일부 그 학자들은 그 정자가 쓴 걸로만 보고 아니면 주자 본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 주역 본의, 주자 같은 주역 본의가 있거든. 그걸로만 봐야 된다. 왜냐면 그렇게 이제 시간을 다 나눠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이제 전체 공부하다 보면 대전이니까 주역 전이돼야 되니까 다 모아놓은 거란 말이야. 모아놓기 때문에 종합백과사까지 있어서 다 참고를 해야 되는. 각각 놓을 게 아니라 한 번에 치고받아야 된다. 이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 근데 뭐 그거는 뭐 학자들 얘기니까 뭐 뭐가 옳다 틀리다 말하긴 그럴 것 같고 어쨌든. 근데 또 모아둬야 편하잖아. 편하죠. 보는 입장에서는 편하죠. 이제 보리 보면 그 주역 보리 보면 엄청 불편합니다. 맞아. 저쪽까지 따로 찾아야 되니까. 그래도 이러나 저러나 모아놓으니까 좋은겨. 나는 그렇게 느끼던데. 그 주역 절중이 그렇게 돼 있는 거니까. 주역 음. 절중이 그렇게 해놔가지고 엄청 불편합니다. 쭉 내려가서 요 평만조를 하나 읽고 넘어갑시다. 이 부분. 음, 그 공자. 자, 요게 이제 그, 요 부분인데요. 네, 요 부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잠깐만. 내가 공유를 안 했구나. 내가 공유가 안 돼 있지. 어, 내 화면만 보고. 미안. 어, 이 부분. 그러니까 이제 어디냐면은 교재로는 186쪽 아래쪽 제일 마지막 있는. 요걸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공자는서부터. 공자는 명분과 의리로 주역을 재해석하여 단전, 상전, 문원정 등 시빅을 지었다. 그동안 점을 치는 용도로 사용되던 주역이 공자에 의해 의리로 해석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중청원기의 계사의 경우 건은 원형하고 하고, 이정한이라 한이라. 네, 해서 원형하고 이 원형하고 이정한이라로 본 것이 아니라 요 부분, 요 잠깐만. 아까 얘기했지만 요 원형을 크게 형통하다고 번역을 했잖아. 이제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주자가는 이렇게 본 거지. 이렇게 하고 이정, 고듬이 이롭다. 그래서 정함이 이롭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가로를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그다. 거는 원코, 형코, 리코, 정한이라라고 보아 어, 원형, 이정의 네 가지 덕으로 해석하였다. 그렇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사덕으로 본 것이 이제 공자에 의해서 그렇게 본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해 이제 그 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천 원계의 사덕에 대하여 공자는 원 306조, 문헌전 원자는 선지장야오, 음, 형자는 가지회야오, 음, 미자는 의지화야오, 음, 정자는 사지간야에서 원이라는 것은 선지장이고, 형이라는 것은 가지회, 아름다움의 모임이고, 이라는 것은 의지화, 명분의 화합이고, 정이라는 것은 사지간, 일의 근간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공자는 새로운 개념의 원형 이정을 보았다. 이는 문왕의 시각이 아니며 공자의 시각일 뿐이다. 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 주자가 생각할 때 이거는 문왕의 괴사를 공자의 시각으로 새롭게 해놓은 거니까 이거는 공자의 역이다. 이렇게 주어요. 시각이 다른 건데 혼동하지 말아라. 이걸 이제 강조를 한 거죠. 그다. 이와 같이 복희역, 문왕 주공역, 공자역 세 가지가 서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세, 참고적으로 문항주경은 내가 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더 쉬울 것 같아서, 그다. 이세 예. 가지를 서로 무리하게 연결시키지 말고 각각의 의미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이다. 왜냐하면 세 가지 역은 서로 다른 시각으로 서술된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각각 보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또 하실 말씀 있나요? 선생님, 근데요, 제가 예. 현토를 잘 모르는데요. 어? 현토를 잘 모르는데요. 어, 조금만 올려주시면, 아까부터 이게 조금 궁금하긴 했는데, 어, 이렇게 주자할 때, 원형, 한이, 어, 원형하고, 요 어. 조금 뉘앙스가 다른 거 아닌가요? 서로 다르지. 근데 아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따르자면, 어. 대형, 하니까, 아, 이정해야 한다. 라고 하면, 원형, 한이, 이정이니라. 라고 현토가 달려야 되지 않나요? 내가 그렇게 설명했나?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네, 의미사를 얘기한 거고, 네, 그러니까 그 현토상으로는 원형하고, 네, 내가 말을 그렇게 했나 보구나. 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보는 거야. 그냥 크게 형통하고 고듬이다. 그러니까 두 개의 점이 있는 거야. 어, 크게 형통하고 엔드 네, 좋은데 고든 데만 이롭다는 거야. 음, 곧지 않은데 이롭지 않은 거야. 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거 아까 내가 한이라고 얘기했나?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요. 아, 근데 이제 그 의미를 따지면 한의가 좀 더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이는 종속적이 되는 거고 네, 하고는 독립적이야. 네, A and B 이렇게 네, 하고 한이는 뭐뭐 A 하니까 B는 설명해 주는 거고 어, A 하니 B 하는 A 하니까 B다 이런 얘기거든. 그게 여기는 한이 대형 하니까, 아, 네, 크게 형통하니까 크게 크게 형통하니까 크게 형통하려면 정을 리해야 돼. 아, 그런 의미로 좀 알아들이긴 했거든요. 그랬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또 이렇게 자, 어이구야. 이게 지금 하나밖에 안 나갔는데, 벌써 신데 어떻게 잠깐 좀 쉬었다 할까?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하지? 뭐 잠깐 쉬시죠, 뭐. 네, 그럼 잠깐, 잠깐, 음, 네, 잠깐 쉬었다 할까? 그러면 좀 네, 2분이니까 10분까지, 8분 쉬고 10분에 시작 다시 할까요? 네. 예. 예, 박수 짝짝짝. 예, 예, 잠깐.